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바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입니다. 아, 유나이티드 헬스. 네. 이 거대 헬스케어 기업, 주가가 최근 몇 달 동안 정말 아찔한 궤적을 그렸잖아요. 네, 맞아요. 봄철에는 그야말로 확 곤두박질 쳤다가. 그렇죠. 역사적인 매도세라고 할 정도였는데 네. 그랬다가 여름 지나면서 또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투자자들 시선이 확 쏠린 가운데 바로 내일이죠. 화요일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발표 앞두고 뭘 좀 주목해야 할지, 그 의미는 뭔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올해 초 유나이티드 헬스 사실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네, 기억납니다. 연초 대비 주가가 무려 28%나 빠졌으니까요. 꽤 많이 빠졌네요. 네, 그래서 실적 부진 책임지고 전임 CEO 앤드류 위티가 물러났고 CEO 교체가 있었죠. 네, 스티븐 햄슬리가 새로운 리더십을 맡게 됐죠. 그때는 회사가 연간 실적 전망치까지 철회했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 우려가 정말 컸던 걸로 기억해요. 그야말로 살얼음판 걷는 분위기였는데 8월부터 좀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때부터 주가가 확 올랐죠. 네, 무려 45%나 급등하면서 시장을 좀 놀라게 했죠. 와, 45%면 엄청난데요. 그 배경에 그분이 있었죠. 네,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에 상당한 규모의 지분 투자가 있었습니다. 역시 버핏 촉가가. 그렇죠. 버핏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 계기였죠.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는 단순한 자금 유입 그 이상이었네요. 그러면 시장의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시키는 어떤 촉매제 역할, 그런 걸 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의 장기 가치에 대한 신뢰도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 발표가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의 투자가 과연 시기적절했나, 현명했나, 이걸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시험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발표가 단순히 그냥 지난 3개월 성적표 확인이 아니고 네, 그 이상이죠. 새로운 경영진의 리더십 그리고 버핏의 안목까지 같이 평가받는 자리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는 이 발표 통해서 어떤 핵심 정보를 좀 얻어가실 수 있을지 그 맥락과 의미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최근 상황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복기해 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주가는 봄철에 급락했죠. 연초 대비 마이너스 28%. 그랬다가 8월부터 45%라는 인상적인 반등을 기록했고요. 네, 인상적이긴 한데 하지만 여전히 연초 고점 대비로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점.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남았다. 이 점은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죠. 45% 반등이 대단하긴 해도 그 전에 워낙 크게 빠졌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역시 CEO 교체였고요. 새로운 수장, 스티븐 햄슬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졌는데요. 네, 맞습니다. 스티븐 햄슬리 CEO. 지난 7월에 시장의 불안감을 좀 잠재우려고 새로운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했었어요. 7월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9월 초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이 가이던스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는 점입니다. 불과 한 달여 전에요. 네, 그렇죠. 바로 직전에 연간 목표치를 재확인했기 때문에 내일 있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회사가 갑자기 큰 폭으로 연간 가이던스를 수정한다.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게 일종의 자신감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네,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보다는 중장기적인 회복 전략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요.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9월의 가이던스 재확인이 단순 업데이트가 아니라 시장에 보내는 일종의 신호였다는 해석이군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시장 전문가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3분기 실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나요? 숫자를 한번 보죠. 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 집계 컨센서스를 보면요. 3분기 주당 순이익 EPS는 한 2.80달러. 2.80달러? 네, 그리고 매출은 1,13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와, 매출 규모가 1,130억 달러. 분기 매출만으로도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이 숫자들은 햄슬리 CEO가 제시하고 또 재확인했던 연간 가이던스랑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핵심 지표로 그 의료 손실률, MLR이라고 하죠. 그것도 중요하게 보던데요. 이건 어떻게 전망되나요? 네, MLR. 그건 이제 보험사가 벌어들인 보험료 수입 중에서 가입자들 의료비로 얼마나 썼나 이걸 보여주는 비율인데요. 네.
수익성 지표군요. 맞습니다. 보험사 수익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죠. 이번 3분기 MLR은 90.7%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0.7%요? 네, 그러니까 보험료 수입 액달러당 약 90.7달러가 의료비로 나갔다 이런 의미죠. 이게 예상보다 높으면 수익성 악화 우려가 나오고 낮으면 개선 기대감이 생길 수 있고요. 이야, 90.7%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네요. 거의 뭐 보험료 수입 대부분이 다시 의료비로 나가는 건데 이 MLR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회사가 9월에 재확인했다는 연간 가이던스 수치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회사는 연간 조정 주당 순이익 Adjusted EPS를 최소 16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최소 16달러. 네, 최소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이게 지난 5월에 전임 CEO 체제에서 철회했던 기존 전망치를 대체하는 상당히 구체적인 목표치입니다. 연간 매출 목표는 4,455억 달러에서 4,480억 달러 사이로 제시했고요. 4,455억에서 4,480억 달러. 네, 이 가이던스를 달성하는 그 궤도 위에 잘 있느냐? 이게 이번 3분기 실적에서 확인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보면 애널리스트들 3분기 예상치나 회사가 제시한 연간 가이던스를 고려하면 내일 발표될 3분기 실적 숫자 자체는 뭐랄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어닝 서프라이즈나 어닝 쇼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히려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그렇죠. 물론 예상 못한 변수는 항상 있지만 현재까지 나온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3분기 실적 자체보다는 그 이면의 메시지들이 훨씬 중요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이면의 메시지.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나 투자자들의 진짜 관심은 단순히 발표되는 숫자를 넘어서 좀 더 깊은 질문들로 향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 숫자 너머의 진짜 질문들. 이게 오늘 저희가 더 깊이 파고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 이번 발표에서 투자자들이 찾고자 하는 진짜 정보는 뭘까요? 크게 한 3가지 핵심 질문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가지요? 네. 첫 번째는 단기 실적보다는 미래, 특히 내년 전망에 대한 단서입니다. 아, 미래 전망. 네. 경영진이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도 실적이나 시장 환경에 대해 어떤 톤으로 얘기하는지, 긍정적인 힌트를 주는지, 아니면 여전히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지, 이게 중요하죠. 현재 회복세가 과연 지속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반등인지, 여기에 대한 경영진의 시각을 읽으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힌트, 첫 번째 질문이군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 질문은 회복 계획의 실질적인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입니다. 회복 계획 진행 상황. 네. 햄슬리 CEO가 취임 이후에 광범위한 사업 재정비, 효율성 개선 이런 회복 계획을 약속했거든요. 투자자들은 이 계획이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성과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비용 절감 목표는 잘 되고 있는지, 핵심 사업부 성장세는 회복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요. 아,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력과 성과를 보겠다. 이런 거군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요구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질문은 역시 앞서 언급했던 그 인물과 관련이 있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3번째 핵심 질문은 바로 워렌 버핏의 투자 판단에 대한 중간평가입니다. 역시 버핏이군요. 네, 버킷셔 해서웨이가 왜 주가가 폭락했을 때 베팅했는지, 그들이 봤던 유나이티드 헬스의 저력, 잠재력, 이게 실제로 확인되고 있는지, 이번 실적 발표와 경영진 메시지가 그 판단의 타당성을 가늠할 첫 번째 중요한 데이터 포인트가 될 겁니다. 만약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 버핏의 안목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버핏의 결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겠죠. 결국 요약하면 시장은 3분기 실적이라는 과거 데이터보다는 미래 전망, 현재 진행 중인 회복 계획의 실효성, 그리고 거물 투자자 결정에 대한 검증,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개별 기업의 내부 요인들 말고도 이 회사가 속한 보험 산업 자체가 지금 좀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맞아요. 이 외부 환경 변수들도 중요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아무리 개별 기업이 잘해도 산업 전체가 역풍을 맞고 있으면 자유로울 수가 없죠.
현재 미국 헬스케어 보험 산업 여러 가지 구조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고요. 이게 유나이티드 헬스 실적과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특히 주목해야 할까요? 몇 가지 주요한 환경 요인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복잡한 환경을 이해하는 게 유나이티드 헬스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필수적이겠군요. 그렇죠. 첫 번째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입니다. 메드케어 어드밴티지. 네. 이게 미국 65세 이상 노년층이나 특정 장애인 대상으로 정부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제공하는 건강보험인데요. 최근 몇 년간 보험사들한테는 중요한 성장 동력이었어요. 네, 그랬죠. 근데 최근에 정부의 보험금 지급률 조정 이런 것 때문에 수익성이 좀 악화되면서 올해 초 유나이티드 헬스를 포함해서 많은 보험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아, 그게 원인이었군요. 네. 이 시장의 수익성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고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물음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의 효자 상품에서 지금은 좀 불확실성의 근원이 됐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약간 그런 면이 있죠. 또 다른 산업 환경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메디케이드 시장의 변화입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네. 소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고 불리는 법안 영향으로 자격 심사 강화 같은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아, 법안 영향이요? 네,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자격 심사가 좀 완화돼서 가입자가 크게 늘었었는데 이제 다시 정상화 과정에서 자격 요건 충족 못하는 사람들이 대거 탈락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면 가입자 기반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메디케이드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잠재 가입자 기반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의미죠. 정부 정책 변화가 직접적으로 보험 시장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오바마 케어로 잘 알려진 ACA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ACA 거래소를 통해 판매되는 건강보험 플랜. 그동안 정부가 보험료 상당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왔잖아요. 네, 보조금이 컸죠. 근데 이 보조금 제도가 예정대로 종료되거나 축소될 경우 수백만 명의 가입자들이 상당한 폭의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보험료가 확 오르면 그렇죠. 가입을 포기하거나 더 저렴한 플랜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늘 수 있고 이건 보험사들의 가입자 유지나 수익성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와, 정말 간단치 않네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수익성 압박, 메디케이드 가입자 축소 가능성, ACA 플랜 보조금 종료 이슈까지 그야말로 삼중고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상황이 좀 그렇죠. 이런 거시적인 산업 환경의 역풍 속에서 유나이티드 헬스는 어떤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내일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자들이 경영진에게 가장 집요하게 질문할 부분일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일까요? 이런 산업 환경 변화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있냐, 메디케이드 가입자 감소 예상치 어떻게 보냐, 대응책은 뭐냐, ACA 플랜 수익성 악화 우려에 대해 어떤 관리 전략 가지고 있냐, 이런 게 핵심 질문이 되겠죠. 그냥 잘 대응하고 있다 이런 답변으로는 안 되겠군요. 네, 부족하죠. 경영진이 얼마나 설득력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느냐에 따라 시장의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3분기 실적 숫자 자체는 예상 범위 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숫자에 담긴 의미, 네. 그리고 미래 전망과 회복 계획에 대한 경영진의 구체적인 설명, 마지막으로 이런 험난한 산업 환경을 헤쳐나갈 전략적 방향 제시, 이게 핵심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말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많습니다. 발표 일정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실적 발표 자체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화요일,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고요. 네, 내일 오전. 그리고 투자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퍼런스 콜은 같은 날 오전 8시에 시작됩니다. 아마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저녁 늦게나 밤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힘겨웠던 상반기를 뒤로하고 인상적인 주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아직 과제가 남아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 발표될 3분기 실적은 표면적인 숫자보다는 그 이면의 메시지가 더 중요할 거로 보인다. 네, 특히 시장은 미래 전망에 대한 힌트, 새로운 CEO의 회복 계획 진행 상황, 그리고 워렌 버핏의 투자 결정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여기에 집중할 거라는 거죠. 더불어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의 수익성 문제, 메디케이드 시장 변화, ACA 플랜의 보조금 이슈가 큰 이런 녹록지 않은 산업 환경 속에서 유나이티드 헬스가 어떤 돌파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문제를 인지하는 걸 넘어서 구체적인 해결책과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가 오늘 듣고 계신 분들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관점에서 본다면 유나이티드 헬스 이번 발표는 단순히 한 기업의 경영 성과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 최대 헬스케어 기업의 동향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변화 방향이라든지 거대 자본의 투자 흐름, 그리고 건강보험이라는 우리 삶과 밀접한 산업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이 분야 리더 기업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것, 이게 단순히 투자 관점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변화를 조망하는 데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스스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을 준비하셨나요? 앞서 메디케이드와 ACA 플랜 시장에서의 잠재적인 압박 요인들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반면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시장은 불확실성은 있지만 워낙 규모가 크고 또 고령화 추세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런 상반된 상황 속에서 유나이티드 헬스는 과연 어디에 더 집중하게 될까요? 기존의 핵심 시장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방어와 수익성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지, 아니면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예를 들어 옵텀 같은 헬스케어 서비스나 기술 부문을 더 공격적으로 확장하려 할지, 이 전략적 선택이 향후 유나이티드 헬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거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네요. 그렇죠. 또 다른 관점에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얘기한 여러 산업적 역풍에도 불구하고 햄슬리 CEO가 9월에 기존 연간 가이던스를 굳이 재확인했던 행동, 그 진짜 의미는 뭘까요? 그 의미. 단순히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제스처였을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내부적인 비용 절감 효과나 새로운 수익 창출 계획에 대한 어떤 강력한 자신감의 발로였을까? 어쩌면 예상보다 더 빠른 턴어라운드를 예고하는 신호였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분분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이런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고 내일 발표될 유나이티드 헬스의 실제 결과와 이어질 경영진의 설명,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신다면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분명 그럴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정보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